네, 이제 2시 정각이 되었어요. 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던 그 장소가 아니라 어, 바뀐 장소에서 지금 낯선 곳에서 수업을 하게 됐어요. KT 부산 본사에 와 있고요. 그래서 평소랑 조금 다르고 제가 노트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화질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 네트워크 상태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거 보고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조금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제가 어차피 녹화된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 오늘 갈 길이 조금 멀어서 네, 1분만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잘 들리고 있는 거죠? 같은 사무실에 다른 직원분들이 계셔서 약간 목소리를 낮췄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대한 마이크에 붙어서 이야기를 해서 들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테스트도 완료했고 제가 보내드린 그 연습 파일을 열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 파일 제가 공유해드린 거 그거 먼저 열어주세요. 자, 처음에 그 예제 파일을 여시면 화장품 전국 판매 현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먼저 1번 시트에 있는 연습란을 켜주세요. 1번 시트에 연습란을 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시트 1번 연습란입니다. 그리고 여기 2번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보지 마시고 연습해 보시고 집에서 혼자 학습하실 때 모르겠다 하시면 그때 정답 보시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할 거는요. 이 지점별 매출 분석표를 채울 건데요. 이거를 하려면 10가지의 함수가 필요합니다. 먼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면요. 숫자를 쓸 때 사용하는 카운트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를 할 때 사용하는 sum 함수가 있고요. 또 평균을 낼 때 사용하는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치를 구할 때 사용하는 맥스 함수가 있고요. 최저치를 구할 때 사용하는 민 함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다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알고 계신 것도 많이 있어요. 순위를 구할 때 사용하는 거 랭크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조건문을 사용할 때 쓰는 if 함수가 있습니다. 요것들을 저희가 오늘 조합해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숫자를 셀 때 사용하는 카운타 함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전체 지점의 점포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점들이 서울부터 독도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개수가 몇 개인지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점포수 칸 옆에 빈 셀에다가 함수를 쓰실 때는 항상 는을 먼저 써주세요. 는. 그 다음에 숫자를 셀 거야. 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타입니다. 카운타는 셀 안에 뭔가 내용물이 있을 때 그 내용의 개수를 세는 함수인데요. 숫자를 셀 때는 카운타를 쓰시면 됩니다. 카운타 영어로 쓰시고 괄호를 여세요. 열어서 서울에서부터 독도까지를 마우스 드래그로 쭉 선택을 합니다. 한 번에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 마우스가 지금 마음대로 안 움직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우스에 전원이 나갔어요. 제 마우스가 지금 전원이 나갔어요. 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아까 그거 사라졌죠? 다시 할게요. 카운타 해서 서울부터 독도까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괄호를 닫고요. 자, 숫자를 쓸 때는 카운타 쓰고 엔터 해주세요. 이렇게요. 여기 수식을 보이시죠? 카운타 B4에서 B13까지를 선택했네. 여기 칸부터 여기까지 안에 내용물이 있는 셀들의 개수를 구해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먼저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더하기입니다. 매출 총합인데요. 왼쪽에 있는 연 매출의 합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매출 총합
옆에 는을 쓰시고 썸이라고 쓰겠죠. 대문자나 소문자나 상관없어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그냥 는 하고 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괄호를 여시고요. 뭘 선택해야 되냐? 합칠 걸 선택해줘야 돼요. 연매출을 다 합칠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연매출부터 독도 연매출까지 저처럼 똑같이 이렇게 D4에서 D13까지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에 괄호를 닫고요. 자, 제가 하는 걸 지금 잘 보고 계시죠? sum D4에서 D13까지 이렇게 해서 괄호 닫고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총합이 87,11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매출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함수 쓸 때는 항상 는을 먼저 쓰죠. 는 쓰시고 이번에는 평균 내기니까 에버리지 써야겠죠? 에버리지. 자, 철자는 AVERAGE. 에버리지입니다. 쓰시고 괄호를 열어주세요. 괄호를 여시고 연 매출, 아까처럼 매출 총합 똑같이 구할 때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해 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요. 오른쪽에도 똑같이 잡힙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D4에서 D13까지 하시고 괄호를 닫아요. 함수를 마칠 때는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꼭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완벽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엑셀 시험 치실 때 이 과정을 컴퓨터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에 맞게 정확하게 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고 매출이잖아요. 여기 있는 연매출들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최고치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최대치 맥스 함수를 써야겠죠. 그래서 함수를 쓸 때는 항상 는을 써주시고 최대치니까 맥스 써줄게요. 그리고 영역을 선택해 줘야겠죠. 영역을. 영역은 당연히 연매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하면 되는데요. 자, 이제 4번 정도 하니까 이제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시겠죠?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는 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영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엔터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연 매출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나온 매출, 즉 영업지점 서울의 매출이 나오게 되죠.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여기 서울 지점의 연매출이 제일 높으니까 최고 매출 여기 나오게 되고요.
함수의 모양은 이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네. 함수 모양 아시겠죠? 여기 항상 는으로 시작하시고 함수 이름 쓰시고 영역 선택 이렇게 쓰시면 잘 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최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최저 매출 칸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는이라고 써야겠죠. 나는 함수를 쓸 거니까 는이라고 쓰고 최저치니까 민이라고 쓰겠죠. 최저치. 그 다음에 영역을 선택해줘야 되는데요. 매출액들 중에서 가장 낮은 거 선택할 거니까 연매출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괄호 닫고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면 여기 영역을 선택하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엔터 하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있던 매출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최저치, 최대치 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는 전체 지점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직영점의 점포수, 총합, 매출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직영점이라는 조건이 있죠. 이 직영점이라는 조건을 if를 쓰실 거예요. if 조건 줄 때. 그래서 점포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카운트겠죠. 여기 얘랑 얘랑 지금 같죠? 얘랑 얘랑 같고요. 얘랑 얘랑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if를 더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점포수는 먼저 우리 위에 점포수 한번 보시면 카운타 썼어요. 그래서 밑에 여기는 count if 써줄게요. 아시겠죠? count에 if 달았어요. 그다음에 직영 여부를 먼저 선택해야겠죠. 여기 어디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 마우스가 마음대로 잘 안 되네. 네, 잘못 선택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방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선택해야 된다고. 아, 너무 작아요, 지금. 지금 마우스가 잘 안 돼서. 음,
네. 죄송합니다. 좀 얼끄럽지 못하죠, 오늘.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쳐줘야겠어요. C4부터 C13까지. C13까지. 까지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엔터 하시면 안 되고 C13까지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요. 지경 여부를 써줘야 되거든요. count if C4에서 C13까지에서 지경만 골라낼 거야. 나는 지경만 골라낼 거야. 아시겠죠? 이 지경만 이렇게 골라낼 거야. 지금은 손으로 직접 골라냈지만 엑셀이 알아내서 골라주게 하려면 얘를 옆에다가 단어를 써주셔야 돼요. 지경이라고. 여기 옆에다가 쌍따옴표 하시고 지경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지금 이렇게 쓰는 거를 함수는 조금 기본적으로는 구조를 아셔야 되고 외우셔야 돼요. 이 쓰는 순서를 암기하셔야 하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지경점들의 개수를 나타내 줍니다. 한번 엔터 해볼게요. 엔터. 자, 보이시죠? 전체가 10개인데 그 중에서 지경은 6개다는 거죠. 지경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 게. 지경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썼냐? 여기 있습니다. 수식에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자, 매출 총합은 썸이겠죠? 위에도 썸 썼으니까 썸 if 그 다음에 당연히 지경 여부를 먼저 선택해야겠죠. 지경 여부는 여기 있습니다. 지경 여부는 를 먼저 C4에서 C13까지 그 다음에 지경 그리고 네, 연매출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연매출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연매출이라고 선택을 해볼게요.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면 여러분 거는 지금 잘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마우스가 잘 안 돼서 손으로 직접 쓰고 있습니다. D13열까지 네. 한 다음에 엔터. 자, 하면요. 지경 점들 것만 뽑아서 그 매출들의 총합만 구해줍니다. 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요. 뭘 봐야 하냐면 여기 함수의 모양을 보셔야 해요. 좀 확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함수를 쓸 때는 항상 는을 먼저 쓰세요. 는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 함수 이름을 써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함수 이름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영역을 선택해 주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if 함수잖아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경이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리고 매출의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요. 엔터. 이번에는 평균의 조건을 준 거니까 average if를 써볼게요. 먼저 직영 여부를 선택해야겠죠. C3에서 C13까지 선택하시고 C4부터 C13까지 선택하시고 직영 쓰죠. 그 다음에 연매출들을 선택해 주세요. D4부터 D13까지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세요. 해서 엔터 하시면 매출의 평균, 직영점들의 매출의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직영점의 매출의 평균. 네, 세 가지 조건이죠. 네. 이번에는요. 랭크 함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매출 순위를 구하려고 해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 게 있어요.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인데요. 시트 2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화장품 전국 판매 현황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로 이 판매량의 합계를 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합계량이니까 sum 쓰고 C5에서 D5다.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하면 얘가 자동 채우기로 알아서 여기를 채워주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합계도 똑같이 sum으로 sum 여기서부터 2까지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방금은 제가 선택 잘못해서 그래요. sum 여기서부터 2까지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똑같이 여기 자동 채우기로 채우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여기에 있는 판매량을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판매량을요. 여기에 정리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지점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사해가지고 넣으면 돼요. 근데 판매량은 여기에 넣으면 오류가 나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나? 지점명을 서울부터 대전까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지점명 밑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복사 잘 됩니다. 이거는 성공했어요. 근데 판매량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한단 말이죠. 네.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만약에 서울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봅시다.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자 0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거로 볼 때 뭘 추측하시느냐? 왜 0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엑셀은요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입니다. 상대 참조란 뭐냐면 이겁니다. 이 판매량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 두 칸을 더하기 한 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요. 앞에 두 칸을 더해가지고 이 값이 나옵니다. 엑셀은 모두 상대 참조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 필요한 게 여기에 있는 값을 더해서 여기 나온 거를 이 두 값을 더한 걸 여기다가도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셀을 절대 참조로 바꾸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빈칸을 더하지 않도록 여기 값이 있는 값을 더하도록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셀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절대 참조로 바꿀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함수에서 CODO에다가 마우스를 두고요. 여기다가 마우스를 두고요. F4를 누르면 절대 참조로 바뀝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두시고 F4. 자, 누르면 D 앞에 S자가 붙었죠? 이게 절대 참조의 모양입니다. CO 앞에 또 F4 눌러볼게요. 자, S자 붙었죠? 이런 모양으로 바꾸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엔터 했을 때 판매량은 똑같지만 수식이 다릅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상대 참조입니다. 요거는 상대 참조. 그래서 S자가 안 붙어 있죠. 위에 거는요. 그럼 위에 거는 자, 절대 참조입니다. 이거. 절대 참조는 그 셀을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값은 같지만 앞에 수식에 S, 이 달러 표시 요게 붙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드냐? F4를 누르면 바뀝니다. 그래서 밑에 거를 다 그걸로 바꿔주세요. 자, 얘도 바꿨고 F4, F4. 자, 또 엔터. 그다음에 밑에 것도 F4, F4 이렇게 절대 참조로 모두 바꿔주세요. 지금 상대 참조로 되어 있는 셀들을 모두 절대 참조로 바꿔주세요. 엔터. 이렇게 하시면 이 5가지의 셀들이 모두 절대 참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는 셀들이 모두 절대 참조가 됐습니다. 이 다음에 여기 거를 복사해서 넣으면요. 제대로 나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복사, 붙여넣기. 여기 복사, 붙여넣기 되죠? 제가 지금 마우스가 상태가 안 좋아서 드래그를 못하지만 이렇게 드래그 쭉 하셔가지고 붙이면 붙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왜 설명했냐면 연습란에 랭크 함수를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연습란에 이거 매출 순위를 구해 볼게요. 매출 순위 첫 번째 칸에 이렇게 마우스를 두고 는이라고 쓰고요. 랭크라고 써주세요. 우리 순위 매길 때 랭킹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랭크 순위 구하기 함수입니다. 이 랭크 순위 구하기 함수입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써줄게요. 랭크 다음 괄호 여시고 먼저 순위를 구할 셀을 선택해 주세요. 뭘 구할 거냐면 우리는 요걸 구할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 셀의 이름은 B4입니다. 그거를 여기에 써줄게요. B4.
마우스로 누르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콤마 해주세요. 이 뒤에는요. 연매출들을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영역을 선택해주세요. 근데 영역을요.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꾸어 주셔야 돼요. 둘 다요. 자, 링크 다시 쓸게요. 요거 그다음에 영역을 선택하시고 올바른 수식은 제가 정답란에 남겨놨기 때문에요. 그거 보시면 하면 되고요. 마우스가 마음대로 안 돼서 지금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밖에 있는 데다가 네. 이렇게 해서 뒤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얘를 다 선택해 주시면 돼요. 마우스 드래그로. 죄송해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아, 그냥 제가 쓰도록 할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D4부터 D13까지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F4를 눌러서 절대값으로 바꾸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랭크 함수는 마지막에 콤마를 하시고 0이냐 1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0이냐 1이냐의 차이점은 뭐냐면 0은 내림차순, 1은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은 큰 숫자부터 1등을 매기는 거고요. 오름차순은 작은 숫자부터 1등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매출이 제일 높은 걸 1등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0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닫고요. 이 수식이 맞는지 여러분들 컴퓨터와 이거를 비교를 해보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엔터. 자, 그러면 서울의 매출 순위가 1등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요. 그럼 자동 채우기로 요 밑에를 쭉 내리면 나오겠죠? 이렇게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 참조로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 D4부터 D13까지 앞에 꼭 달러 표시가 붙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랭크 함수가 이상하게 나와요. 1111만 나온다든지 0000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아까처럼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함수를 잘 쓰셨다고 할 수 있어요. 랭크 함수 조금 어려웠지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넘어가시면 이제 마지막 칸이 남았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도 매출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하나씩 눌러보시면 여기 앞에 이 숫자만 바뀌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숫자만 바뀌고 이 뒤에 숫자 절대 참조한 거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저건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절대 참조로 꼭 바꿔주시라 한 거예요. 영역을 딱 고정시켜 줘야 돼요. 여기를. 이 부분.
이 부분을 고정시켜 주시는 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달러 표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절대 참조라고 하고요. 절대 참조 이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엑셀은 원래 상대 참조가 기본이라서 만약에 얘를 더하게 하라고 그러면 앞에 두 개를 더해가지고 얘를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앞에 두 칸을 더해서 얘가 나올 수가 없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숫자가 없잖아요. 글자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이상한 걸로 나오겠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상대 참조인 거예요. 상대 참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값을 딱 지정해서 내지 못하도록 오류가 나도록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점도 있죠. 아직까지 엑셀이 거기까지밖에는 발전을 안 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다 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절대 참조로 바꿔주세요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붙이냐? 저 모양은 F4로 누르시면 자동으로 붙어요. 네. 랭크 함수 구할 때는 꼭 저 영역을 절대 참조로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이제 마지막 거 해볼게요. 마지막 거는요. 10,000원 달성 여부예요. 10,000원. 10,000원. 이거요. 돈 10,000원이요. 여기는 말도 안 되지만 예시니까요. 연매출이 서울 지점은 18,000원이고요. 18,005원이고요. 인천 지점은 7,200원이고 대전은 7,600원이고 세종은 5,600원이고 이래요. 근데 10,000원을 이상, 그러니까 10,000원 이상을 달성한 지점이 어디냐를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점이 있는 것들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조건이 지금 몇 가지죠? 조건이 지금 일단 10,000원을 넘어야 돼. 그죠? 10,000원을 넘기는 게 제일 중요해. 이 10,000원을 얘들이 넘겼으면 여기에 달성이라고 쓰고 안 넘겼으면 미달성이라고 써줄 거예요. 미달성. 자, 그럼 조건은 여기 10,000원이죠? 조건 줄 때 함수를 뭘 쓰자고 했죠? 제가 조건 줄 때 if를 쓰자고 했죠? 그래서 여기 10,000원 달성 여부 칸에는 if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 생각이 시작되셔야 돼요. 자, 그럼 10,000원 달성 여부에서 아하. 자, 10,000원 달성 여부에서 클릭하시고 안 지워지네. 들어오는 식으로 X 이거를 지웁시다. 네. 는 하시고 if라고 써주세요. 다음 괄호를 여시고 10,000원보다 이 연매출이 더 크냐 이걸 구해야 하니까 이 칸을 여기다가 써줘야겠죠? D4입니다. D4. 네,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쓰고 있지만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써져요. 그 다음에 D4가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 이하, 미만 네, 이런 거 생각이 잘 안 나시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만약에 A가 100이고 B가 100이어도 같지만 이상이 되는 거죠. 이상은 같은 수도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근데 A가 B보다 크다.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떠올려 보세요. A가 B보다 크다 할 때는 초과입니다. 초과. 즉 A가 100이고 얘가 100이면 그 값은 틀린 거죠. 무조건 A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101이 되든 102가 되든. 그래서 크다만 적혀 있으면 초과입니다.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함수 문제 풀 때요. 여러분들이 함수 문제 푸실 때 이상, 초과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저 말은 아셔야 해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빈칸에 써드릴게요.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작거나 같다는 이하겠죠. 이하. 그리고 A가 B보다 작다는 미만이겠죠. 미만. 이 단어가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일단 이상, 이하, 초과, 미만에 대한 개념을 먼저 다시 떠올려 보시고 이자가 들어가면 는이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하면 네, 이자가 들어가면 는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는만 해줄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매출이 10,000원인 지점이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지금은 여기에는 없지만 10,000원인 그 지점도 여기에 이상이니까 포함되겠죠. 이 는이 있으니까 여기는 일단 없어요. 그죠? 이렇게 써주시고 콤마 만약에 이 매출이 만을 넘어섰으면 이상 되었으면 달성이라고 써줄 거야. 달성이라는 글자를 써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달성이라는 글자를 써줄 거야. 라고 컴퓨터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쌍따옴표로. 그 다음에 만약에 달성 안 했으면 어떡할 거야? 자, 콤마 해서요. 달성 안 했을 때도 써줘야 돼요. 여기다가 미달성 이렇게.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이 함수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 함수인데 D4라는 셀이 10,000원보다 크거나 같다면 달성이라고 써줄 거고 만약에 안 됐다면 미달성이라고 써줄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괄호를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 해주시면 달성이라고 떠요.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칸만 달성이라고 쓰면 밑에 채우는 거는 정말 쉽죠. 자동 채우기로 하면 되죠. 이 셀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가 십자가가 되었을 때 쭉 끌어서 내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잘 먹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연매출이 10,000원을
넘었으면 달성이라고 쓰고 안 넘었으면 미달성이라고 쓸 거예요. 서울 18,005원 달성, 인천 미달성, 대전 미달성, 세종 미달성 잘 되고 있어요. 오케이. 광주 달성, 전주 미달성, 대구 달성, 울산 미달성, 제주 미달성, 독도 미달성. 자, 잘 됐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원래 엑셀을 다루시는 분들께서 함수 하시는 거를 상당히 좀 어려워 하시는데요. 여기 기본 함수 10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꼭 이번 BITC가 아니어도 다른 시험이나 아니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걸로 가지고 왔거든요.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걸로. 그래서 매출액이라든지 뭔가 조건을 이용해서 찾으실 때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이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의 경우에는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정답을 제공하질 않았어요. 여기 연습 부분은 정답을 여러분한테 제공했거든요. 이 파일에 들어있거든요. 만약에 집에서 복습을 하시다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정답란에 들어가셔서 이런 창을 클릭을 하시면 보여요.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있는 이 상대 참조, 절대 참조는 그냥 제가 임시로 만든 거라 가지고 정답을 적지를 않았어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잘 안 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다른 이제 수업에서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엑셀을 보통 쓰시는 분께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셔도 되고 이거에 관련된 이제 영상을 여러 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 안 되더라도.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정답을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소식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수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저의 무선 마우스가.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할 때 일일이 자판으로 쓴다고 네, 상당히 고생했어요. 근데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지금 다 드렸거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 파일 이렇게 적혀있는 이 파일 있죠? 이것도 네, 드릴게요. 여기 절대참조랑 상대참조 안에 정답도 있으니까 저장해가지고 지금 저장을 해가지고 파일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제 저장하시는 거 너무 잘 하시죠? 확인.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공유를 끄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저장했으니까 네. 영미 네.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5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도 제가 종료한 다음에